더 어렵습니다. 네. 자연 영상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영상은 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고양이가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산업 영상 할 때는 딱 그 정해진 크기, 정해진 위치, 정해진 심플한 배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업 영상을 그 오픈소스 네트워크처럼 복잡한 그런 딥 네트워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뭔가 여기서 최적화를 시킬 때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산업 영상과 자연 영상이 다르다. 그거를 고려한 네트워크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건 라운피플이 전문가다. 네, 안녕하세요. 라운피플의 이석중입니다. 네, 우리는 앞서 자연 영상과 산업 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이점을 잘 분석을 해서 망을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건지,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검수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망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산업 영상은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의 높이를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게 되면 항상 찍기를 원하는 피사체의 크기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나 또는 장비 같으면 로더, 언로더라는 걸 이용해서 검사할 대상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때 위치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영상과는 다르게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 영상은 배경이 제각각이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띌 수 있고 심지어는 피사체와 배경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는데 우리 산업 영상 같은 경우는 배경을 어떤 단조로운 색으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를 원하는 대상을 돋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징들에 기반해서 자연 영상처럼 아주 복잡한 다양한 상황을 다 만족시키려면 망이 아주 깊어야 되겠지만 산업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망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망을 최적화시킬 때 목표를 그 오픈소스 네트워크에서 제공한 파라미터보다 100분의 1로 파라미터 수를 줄여보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100배 빠르게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좋은 GPU를 쓰더라도 오픈소스 네트워크 가지고 특정 대상을 학습시키려면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도 256x256 또는 512x512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산업 영상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 수백 메가급의 이미지도 처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일주일 동안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고객들이 다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미터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데 집중을 했고 그 결과를 만족을 시켰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실시간 그러니까 검사하는데 AI로 검사한다고 해서 검사 시간이 길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기존의 그 룰베이스라든지 뭔가 라인이 흘러가는 속도에 맞춰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픈소스 네트워크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적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아까 그 망이 자연 영상처럼 깊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레이어 수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연 영상은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인식을 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도 큰 편이지만 산업 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던 이유로 해서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수하고 컨볼루션의 아웃풋 사이즈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딥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려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야 되는데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효과가 있다는 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연산량을 꽤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산업 영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레스넷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나왔던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스킵 커넥션을 사용합니다. 스킵 커넥션이 주는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딥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정확도를 개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긴 하지만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도를 뭐 2~3% 정도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TensorRT나 오픈비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딥러닝 연산이 돌아가려면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게 되는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8비트 인티저를 사용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베디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TensorRT를 지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시스템 구성상 비싼 그래픽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인텔 CPU에서 제공해주는 오픈비노를 지원하게 되면은 아주 복잡한 연산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픽 카드 없이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오픈소스 네트워크와 우리 라운피플이 최적화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델 중에 머큐리라고 부르는 모델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담당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오픈소스 네트워크 중에 레스넷 50 모델이 있는데, 이거 대비 그 파라미터 개수는 16분의 1, 그 다음에 속도는 9배 빠르게 했고요. 세그멘테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라운피플의 모델이 마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마스라는 모델을 전형적인 오픈소스 네트워크인 FCN과 비교를 해보면요, 파라미터의 수는 270분의 1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48배, 저희 솔루션이 더 빠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플한 모델 하나로 산업 영상의 모든 케이스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심플한 모델, 좀 더 복잡한 모델, 그래서 유저가 골라 쓸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머큐리 모델 같은 경우는 1.3메가 영상에 대해서 연산 시간이 30ms 정도입니다. 결국 1초에 33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실시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스 모델 같은 경우는 10메가 영상에 대해서 한 장 처리하는데 150ms 정도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좀 더 고성능의 GPU를 쓰게 되면은 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적화를 통해서 오픈소스 네트워크 대비 파라미터 수를 현저하게 줄였고, 그 줄인 부분을 이용해서 실시간 인퍼런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조건들 중에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